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정부가 돌봄 공백과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나섰습니다. 당초 내년이 목표였지만 1년 앞으로 당겨진 것인데요.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늘봄학교를 둘러싼 논란과 과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합니다. 한국 방과후 학교학회 양혜경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참교육 학부모회 강영미 대표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대전 교사노조 박소영 정책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남서울대 대학원 도미양 대학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도대체 교사가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교육부가 늘봄학교까지 교사에게 시킨다는 건 교사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네,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이 늘봄학교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늘봄학교가 보면은 개념을 그 돌봄 교실과 방과후 수업을 이제 통합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 그 취지하고 내용 이 양혜경 회장님 먼저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소개받은 한국 방과후 학교 학회장 그리고 한서대학교 양혜경 교수입니다. 저는 교육부 산하의 미래교육 돌봄 연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그리고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일과 그리고 가정을 함께 양립한다는 이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로 돌봄의 그 증가는 더 극대되고 있는데 돌봄이 왜 필요한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돌봄을 잘 만들어 갈 것이냐를 이제는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늘봄학교의 개념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란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의 줄임말입니다. 아이들이 잘 놀면서 배우는 곳, 그런 것이 바로 늘봄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늘 봄같이 따뜻한 돌봄, 아이들이 재미있고 행복한 곳,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희망하는 초등학생 모두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 돌봄, 에듀케어 융합 서비스라고도 하는데요. 즉,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예.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2학기부터 초1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그 원하면 누구나 이제 저녁까지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 이제 우리 학생, 그다음에 교사 이렇게 좀 도움을 좀 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 늘봄학교의 이제 취지와 필요성 얼마나 공감이 될지 좀 그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강영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지금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부모들이 휴가를 가장 많이 써요. 왜냐하면 유치원 때까지는 그 저녁 시간까지 그래도 7시, 8시까지 돌봄이 이루어지고 어린이집도 아침 일찍 보내서 좀 출퇴근에 영향이 적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이제 점심만 먹고 하교를 하기 때문에 돌봄 공백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돌봄 교실 다 이용하면 좋겠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학원에 이제 여러 군데 등록을 해가지고 스케줄을 짜고 네,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그건 이제 또 사교육 부담으로
이제 연결되기 예. 때문에 학부모라면 누구나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라면 돌봄의 필요성을 다 절감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박소영 실장님 네. 지금 학교에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등 가족 예. 형태가 변화하면서 돌봄 공백이 생겼고 예. 또 부모의 양육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 공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졌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겠다 이런 공적 돌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 모든 돌봄의 역할과 책임을 학교에 모두 짐 지우는 데는 문제가 네.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도미양 대학원장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아동복지학과 교수이고 네. 또 한국부모교육학회 회장입니다. 네. 근데 이런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늘봄 학교는 정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고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최근 통계를 보니까 올 작년 2023년 통계가 0.72명으로 지금 감소됐고 절출생 이제 우리 심각하죠. 네, 저출생이 진짜 심각하죠. 네. 그리고 4분기에는 또 0.7명 이하인 0.65명으로 이제 지금 발표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이 저출생이 심각한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를 귀하게 잘 길러야 된다. 네. 이제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아이들의 그 발달 주기상으로 보면 영유아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 아이를 케어하죠.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종일 케어를 받고 이따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입학한 후에는 굉장히 일찍 하원을 하게 되죠. 돌봄 공백이 네, 생기는 그렇죠. 거죠. 돌봄 공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초등 저학년 아이들의 돌봄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어린이집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학원을 뺑뺑이 돌리고 이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그 기능을 늘봄 학교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좋다,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 회장님 추가로 또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늘봄학교의 취지와 내용을 좀 네. 보충드리면 예.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이런 늘봄학교가 새학기부터 2024년 새학기부터는 2,700 전국에 있는 2,700여 곳에서 이 늘봄 교실이 이제 늘봄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2학기부터는 그것을 전체 초등학교에 보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교육부의 그 입장입니다. 예. 네, 국가 돌봄을 책임지고 또 양육 부담, 특히 이제 다양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이 늘봄학교가 앞으로 이제 정착을 성공적으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늘봄학교는 늘 따뜻한 봄 같은 학교,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놀면서 배우는 곳.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것이 놀이가 활동이 된 것처럼 이렇게 그런 그거고요. 또 역시 대상 또한 그전에는 저희가 돌봄교실에 소등돌봄교실에서는 저소득층, 4세대 그 차상위 계층 그리고 맞벌이 부부에 한했다면 이번 늘봄학교의 취지는 누구나 원하면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우선순위를 돌봄교실을 열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성공적인 안착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네. 그 양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초등 이 돌봄 공백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필요성도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벽이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나눠볼 텐데 일단 그 아까 우리 대표님 그 학원 뺑뺑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지금 당장 이제 신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이 돌봄 교실 당첨 여부에 따라서 돌봄 교실이 그 골병이 생기지 않도록 뭐 학원 뺑뺑이도 하고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결국은 직장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 현실이잖아요. 학부모로서. 네. 지금 현실을 어떻게 한번 보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강 대표님? 우선 휴직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죠. 예. 휴직을 해서 학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휴직을 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후부터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원 스케줄을 쫙 짜서 여러 군데 학원으로 이제 뺑뺑이를 그렇죠. 돌리는 네. 소위 말하는 뭐 그런 형태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교육비의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스케줄에 다 따라가려면.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집에 혼자 방치됩니다. 예. 그래서 밥도 그냥 배달 음식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학 때도 그렇고 학교 후에도 그렇고 방치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방치돼서 하는 일은 유튜브나 게임 같은 걸 그렇죠. 하면서 예. 버티는 거죠. 예. 학부모들이 올 때까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네. 참 어려우신 점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 이런 학부모들의 이런 어려운 점 직접 선생님으로서 지켜보시고 안타까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교육 현장에서도 보시기에. 네. 먼저 그 늘봄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돌봄 수용률, 그러니까 돌봄 교실에 받아들여지는 이 아이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95% 정도 됩니다. 네. 90%가 다 넘고 대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95.3%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대 학교라든지 과밀 학급에는 여전히 돌봄에서 탈락을 해서 그 돌봄 공백이 생기는 가정 그리고 거기에 발을 동동 구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늘봄 교실이 도입이 되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저녁 늦게까지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데 과연 지금 늘봄 학교가 그것의 목적에 부합하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봄 학교가 도입이 되었을 때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겠다 했는데 실제로 수용률이 없는 거예요. 지원하는 학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녁 돌봄은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맞지 않지요. 예. 그리고 늘봄 학교가 늘 봄처럼 따뜻하게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지만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따뜻한 환경과 그런 교육을 제공하느냐는 조금 저희가 따져봐야 한다. 지금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그 회장님께 이 늘봄 시범 운영 지금 하고 있다고 그리고 충청권 저쪽 경북 그쪽에서 인천. 이제 했잖아요. 네. 예. 시범 운영 해보시니까 네. 뭐 어떤 그 인력과 공간 등의 문제가 좀 생겼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예. 제가 아이들이 사실 아까 우리 박소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아이들이 최장 12시간, 13시간을 부모와 떨어져서 집 아닌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거는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의 돌봄 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최장 시간을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예. 하면은 그렇게 긴 시간인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학교의 돌봄 공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 또 공간에 대한 배치도 필요하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면 꼭 학교 안에서 돌봄 교실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주변에 그 지역사회 문화공간이나 혹은 아파트 관내에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다 함께 돌봄 센터 그래서 지역에서 가까운 이런 유스센터를 이용해서 마을 학교가 늘봄 학교가 같이 이루어지는 방안도 우리가 한번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미양 대학원장님께서는 시범 사업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네. 시범 사업이 어쨌든 시범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잘 운영하기 위한 그 모델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 이슈들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선 볼 때 지금 이제 양 회장님이 먼저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것이 원래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리고 돌봄 교실이 있었죠. 그 두 개가 이제 합쳐진 형태가 이 지금 늘봄 학교가 된 건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정말 각 그 학교마다 동일한 프로그램 혹은 퀄리티가 높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력에 대한 문제도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지금 이제 이 담당하는 것들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정부 계획은 많은 이제 인력들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네, 했죠. 했지만 현재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이제 현재 남아 있는 선생님들의 몫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남는 것이 이제 정부의 계획인데 그랬을 때 아이를 다 수용할 공간이 없다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촘촘하게 이 내용들을 이런 이제 거대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중에 박 시장님. 네. 늘봄학교가 단순히 기존의 돌봄과 방과 프로그램이 합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돌봄이 있었고요. 방과후가 있었고요. 늘봄학교가 시행되면서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 그리고 아침과 저녁 그리고 미래형 방과후 이런 또 다른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생긴 프로그램은 기존의 교사분들이 또 다른 업무로 받게 되셨고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대전시에서 실행했던 시범학교 20개교 시범학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문항 중에 이 업무를 재희망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봤을 때 10분 중에 9분이 다시는 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왜 그러신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그 학생 관리, 인력 관리, 그리고 회계 관리까지 이것이 교사가 오롯이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업무가 많다고 하면 사실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부터 이 업무 과다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니까 이 업무만을 맡는 인력을 각 학교마다 한 명씩 배치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가 얼마나 많으면 이 업무를 오로지 이 업무만을 위한 인력을 하나씩 배치해 준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를 교사는 수업도 하고 아동 지도도 하고 다른 업무까지 하면서 이 업무를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업무가 과중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간이 없다. 도대체 어디서 하라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돌봄을 위한 일인지 교육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것이 돌봄과 교육을 둘 다 망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든 건 힘든 대로 보람도 없고 실질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범학교 그 강 대표님 이제 학부모시니까 주변 학부모님들하고 뭐 교류도 하실 테고 어떻게 뭐 어떤 말씀 나누세요? 작년에 대전이 시범학교가 됐다고 해서 학부모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었어요. 돌봄 공백이 굉장히 많이 채워지겠다 기대를 했는데 실상은 일단 이거를 실행하려면 어디 학교가 얼만큼의 돌봄이 필요한지 학부모들에게 물어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수요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 학교에서 어떻게 늘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지? 다 의문만 가진 지 1년이 지났어요. 정보가 하나도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시의원을 통해서 늘봄학교에 대한 자료를 좀 입수를 했는데 시범학교 20개교 선정의 기준이 도대체 뭐지? 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0개 학교 중에 전교생이 100명 이하인 학교가 5곳이고요. 200명 이하인 학교가 4곳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나 이 근처에 있는 학교는 굉장히 과밀학급이어서 한 학교당 1000명이 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돌봄 수요가 당연히 높을 텐데 20개 학교 전교생 평균 수가 300여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봄 수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낮은 곳을 왜 선정해서 운영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돌봄 수요가 없고 그냥 저녁에도 당연히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녁 돌봄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요가 없는데 운영해봤더니
아무도 저녁 돌봄 이용 안 하네. 그러면은 올해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학부모들이 정말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은 채 그냥 대대적인 홍보만 하고 실적을 좀 내세우려는 그런 모습만 보여서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예. 어떻게 또 시범사업 네. 뭐 추가로 말씀하실 사실 저희는 있어요? 충남 도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저희 한서대학교가 지역사회 연계 차원에서 이 늘봄 학교를 작년에 운영을 6개월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 체험학습이라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토요일마다 오는 학교로 저희 한서대학교에 와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 동상도 있고 박물관도 있어서 대통령 리더십 체험학습을 아주 재밌게 잘 했거든요. 시범 사업 기간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충분히 안 됐고 공지가 안 돼서 어떤 곳에만 더 많이 햇빛 정책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져야 할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은 늘봄학교에 좋은 점들도 많고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편히 쉬고 또 쉬고 싶을 때 잠시라도 편히 쉬고 좀 건강하게 또 낮잠도 자고 하는 공간을 마련하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꼭 교실 학교 안에서만 하려고 하면 그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가 이제 곧 다음에 나오는 맞춤형 모델이 필요한데 이것은 대도시냐 혹은 중소도시냐 아니면 농어촌 도시냐에 따라서 그 처한 환경에 따라서 돌봄 교실의 형태도 바꿔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학교만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되고요.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해야 되고 지금 국가 차원에서 아까 선생님께서 뭔가 그 돌봄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돌봄 지원실도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고 있고 기관지 교사도 2,250명을 지금 배치하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일단 이 사업이 도입이 되면 당장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업무가 이제 새로운 업무가 또 늘어나고 여러 가지 현장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교육 주체별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우려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일단 교사 선생님들은 어떤 문제점이 닥칠 수 있을까요? 네. 그 학교가 혼란한 거의 가장 큰 원인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학부모님께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23년도에 늘봄이 시범 운영되었을 때 처음 시범 운영되었을 때 교육부에서 1월 달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희도 1월 달에 그걸 보고 이제 늘봄학교가 실시된다라는 걸 현장에서도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교육청 계획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교육청 계획도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월 말에 나왔습니다. 학교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한 달이었습니다. 단 한 달 동안 그 거대한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홍보할 시간조차 없는 것이고요. 선생님들조차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는 좀 달라졌냐?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범 운영 기간이 있었지만 그 시범 운영과 또 다른 사업이 또 추가가 되면서 이것이 또 1월 달에 갑자기 발표가 되었고 학교는 또 그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혼란스럽고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신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녁 돌봄을 굉장히 많이들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도 7시까지는 돌봄 교실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7시까지도 원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많지 않은 이유는 돌봄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건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늘봄인 경우에는 8시까지였는데 그 아이들이 없어서 폐지가 됐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교육 주체 이제 학부모도 큰 축을 차지하시잖아요. 그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근데 혼란스러워요. 좀 어떤 게 가장 혼란스럽고 좀 문제점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 학부모들이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돌봄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돌봄 공간이 편안하지 않아요. 겸용 교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딱한 의자에
저녁 8시까지 앉아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돌봄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교실에 가둬놓는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봄 교실을 원하지만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아이들이 힘들어할까 봐 또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보내거나 집에 가고 싶다고 떼쓰는 아이 때문에 그냥 집에 방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양적 확대에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질적 확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돌봄 교실은 학원에 가려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외출을 하면 다시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까지 원활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돌봄 전담사가 한 명이 여러 명의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아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돌봄 교실에서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돌봄 교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예 다 짜여 있는데 보면은 그게 놀이와 관계 형성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독서 논술이라던가 창의 수학, 놀이 영어 이런 공부의 연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나 또 선생님의 어려운 점, 돌봄 전담사의 어려운 점을 좀 만나서 이야기해서 해결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학교 현장에 혼란스러운 그런 점, 그 대학원장님 말씀 듣고 다음 주제 살펴볼게요. 저도 지금 학부모 대표님 말씀처럼 조금 이제 부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래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금방 유아기에서 초등으로 넘어가는 단계죠. 그러면 거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실이 그 바닥 난방이 되어 있고 또 낮잠 시간도 있고 극간식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오고 그리고 돌봄 교실에 넓은 교실에서 아이를 케어한다 하면 그와 비슷한 환경이 제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초등학교는 전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도 아이를 이 돌봄 교실에 제가 한 3년을 보냈거든요. 저희 너뚱이 아이를. 그때 저희 아이가 하는 얘기가 화장실 가기가 무섭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굉장히 적은 그 교실 사이에 화장실이 있고 다 이렇게 지켜보는데 학교는 생각해 보시면 그 화장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화장실 거기를 밤에 8시까지 운영하겠다. 그런데 아이들은 다 특성상 4시 지나면 1명 가고 2명 가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아이가 두려움에 쌓일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도 끝까지 두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8시까지 신청자가 없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2학기부터 어차피 그 사업은 도입이 될 테고 혼란스럽지만 계속 혼란만 얘기할 수 없고 뭔가 대책도 찾아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이 늘봄 학교가 이제 확대가 되면 그 교육부에서 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놀봄 지원실을 이제 설치를 하고 전담 지원, 채용 뭐 이런 추진 방안을 이렇게 내놨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 어떤 대책이 좀 뒷받침이 돼야 할지 일단 학교 현장에서 먼저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학기부터 각 학교에 늘봄 지원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늘봄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지금 과연 이걸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도 문제고요. 인력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없는 인력이 과연 2학기 돼서는 구해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내놓는 방안은 절대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학교 공간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는 모든 것을 학교에다가만 짐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 아동 돌봄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돌봄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 회장님 어떤 대책을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조금 전에 우리 박소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늘봄 학교가 학교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갔을 때에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멈출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함께 돌봄 센터라든가 또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또 마을학교 그리고 커뮤니티 지역에 함께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의 시정 사업이잖아요. 늘봄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또 민간단체, 유관기관이 모두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한데 저희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늘봄학교가 어느 정도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데 역시 그것은 법적 근거가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같은 것들을 제정해서 늘봄학교가 어떤 특화된 지원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지방 교육 그 재정과 대응 투자 방식으로 가는 형태도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 재정 교부금을 또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일단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또 인력 확보 여러 가지 배치도 사실은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협력을 하고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어떤 대책이 좀 뒷받침이 돼야 할 거라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들은 이 늘봄 학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는 설명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2학기 때부터는 늘봄 학교가 모든 초등학교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다닌 학교도 늘봄 교실을 운영한다는 거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좀 아이가 다 적은 학교는 돌봄 수요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또 한 학교에서 늘봄 교실을 계속 다 운영하는 것보다 좀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는 데도 있고요. 어디는 또 한 학교에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해결해야 되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학교마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수요조사 같은 걸로 통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돌봄 교실과 그 수업하는 교실과 별도의 공간을 필수로 마련하는 작업이 지금부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작 사실은 작년에 할 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또 돌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좀 소수 집단으로 집중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학원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보세요? 저도 이제 지금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이를 학교에만 두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건 이제 이미 앞서서도 공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그 이유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이가 한 공간에서 아침에 학교를 가서 8시까지 혹은 7시까지 계속 학교에 있는다. 그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아이 입장에서도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도 조금 이제 우려가 되고 부모님도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집 근처로 올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 집 근처에 지역아동센터든 다함께 돌봄센터든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 돌봄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함께 활용하는 그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문제도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돌봄 교실에 있을 때, 이 놀봄 교실에 있을 때 그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다 교사에게 넘길 건지 교육청 책임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아이를 돌보는 전담 인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충원을 다 많이 못하고 있고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도 지원하신 분들이 중등 교사 자격증 있는 분들도 많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초등학교 저학년은
지금도 돌봄교실에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학년들은 발달 연계상으로 또 다른 약간 근데 그분들이 또 보육교사가 교육도 좀 하면서 하니까 이제 그런 자원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 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2학기부터 이제 늘봄 이 학교를 전면적으로 이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이게 지역마다 또 상황이 다르고 또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제 이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지역 맞춤형 늘봄 학교 모델. 이거를 이제 좀 그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보면은 이제 경북이 지자체 최초로 늘봄 협력 모델을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 실장님께서 이 지역 맞춤형 모델 어떻게 보세요? 네, 이런 국가적인 그런 공적 돌봄 시스템의 확대가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모든 돌봄의 역할을 학교에다가만 짐을 지우고 있어서 문제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가 중심이 된 지역아동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공간 문제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빨리 발빠르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학부모 입장에서도 보시기에 이 지역마다 그 아까 과밀학교라고 과밀학교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네. 이 도시형이 다르고 우리 저 중소도시 이게 다 다른데 학부모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지역 맞춤형 늘봄학교 모델 또 어떻게 보세요? 네. 교육부에서는 이제 모든 학교에 똑같은 정책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무리가 생기는 거라고 보고요. 저도 지역별로 학교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성이 보장되는 돌봄을 원하고 지금 상황이 다른 그런 거를 좀 해소하려면 학교 근처에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곳도 있고 또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 함께 돌봄 센터만 있는 곳이 있고 또 마을 돌봄이 활성화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특성을 좀 먼저 파악을 하고 학교를 일단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돌봄 기관끼리 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좀 공백 없이 돌봄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회장님 어떤? 네. 지금 교육부에서 프로그램을 크게 5가지로 유형화시켰습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왜냐하면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사실 질 제고거든요. 프로그램의 질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이 이제 보장이 돼야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분야가 문화예술, 두 번째 분야가 심리정서, 그리고 세 번째 분야가 창의과학, 그리고 네 번째 체육. 5번째가 이제 전통문화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름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하고 인증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다 이렇게 다져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경남의 사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남의 청원의 그 방송에서 본 건데요. 경남에서는 오늘 9월에 이제 늘봄학교의 그 시범학교로 상문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거점학교를 만든답니다. 이렇게 제목이 거점 통합 돌봄센터라는 이름으로 늘봄을 운영하고 있는데 늘봄학교를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면 인근 학교에 한 10개 지역이 연계가 돼서 그 셔틀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다 이동을 한답니다. 거점학교에. 그래서 지금 말씀한 5가지 프로그램들을 골고루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선생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아이들의 늘봄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6시에 많이 가고 남는 아이들도 왜냐하면 10개 학교에서 모이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이상 남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7시, 8시까지는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억지로 부모님하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뺏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국가가. 다만 부득이하게 정말 그 시간에 못 가기 때문에 8시까지 맡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좀 쉴 수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하는 마을형 지역에서 아까 가까운 그런 통합 돌봄센터의 늘봄학교가 또 새로운 모델로
대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예. 죄송한데 예. 너무 좋은 모델인 것 같고 네. 대전도 이런 돌봄이 중심이 되는 센터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네. 그런 예. 꼭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학원장님께서 지역 맞춤형 늘봄학교 네. 모델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형 학교 돌봄 예, 정말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자꾸 이게 교육부에서 일괄 다 맡아야 되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되냐 이런 이제 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부처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이들의 교육청에서 하는 일, 그다음 도에서 하는 일, 예를 들어 도에서는 인력 간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20시 이후 8시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24시간 어린이집이나 아픈 아이 긴급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돌봄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한 11% 정도 굉장히 이용률이 낮고요. 방과후 그 프로그램은 55%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데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경우는 60% 이상이 네. 대부분 이 돌봄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교육 근데 이제 선진국가.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보면 그 내용들이 다 거의 이 자기 인근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사례를 조금 보니까 부산시도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희망 아이들을 100% 다 수용하겠다. 또 이제 강원도는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좀 케어하는 이런 것도 이제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다양한 방안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지금 대학원장님께서 그 돌봄 주체 갈등 얘기를 이제 잠깐 언급을 이제 해주셨어요. 이 초동 돌봄 업무의 주체가 이제 누구냐 이걸 두고 교육청, 지자체에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 두고 이제 운영 주체를 다양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운영 주체가 다양화되고 다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스웨덴 말씀을 하셨는데 스웨덴의 그 돌봄 센터는 레저 타임 센터라고 해서 즐겁게 노는 형태로 프로그램들이 연결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외국에 저희가 이제 참관을 가서 보니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돌봄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민간단체 그리고 특히 지자체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에서 교육을 관장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저희도 너 이건 다 지자체 거야, 이거는 교육청 거야라고 우리가 나눌 것이 아니라 교육은 놀이고 또 놀이는 놀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앉아 있기 싫어하고 이때는 많이 뛰어다녀야 되고 많이 놀아야 되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운영 주체가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국가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되는데 거기에는 학부모 운영위원회, 민간단체 그리고 또 지자체, 학교 모두 함께 운영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그 지역이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농산어촌에 따라서 그 형태도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 학부모께서 보시기에는 이 돌봄 주체 갈등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아이들은 학교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 마을에서도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그렇죠. 돌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탁구공이 아닌데 여기서 맡아라 저기서 맡아라 그렇죠. 하는 동안 아이들은 계속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시간만 흘러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뭐 마을 각자의 영역에서의 모든 돌봄은 당연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 지금 저출생 시대에 당면한 우리의 중요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돌봄과 교육을 분리하지 말고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이 돌봄을
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경남의 사례에서도 보면은 이 늘봄 교실을 우리가 국가적 과제로 수행하기 전부터 이제 늘봄의 비슷한 형태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네. 근데 그 교육의 그 돌봄을 맡은 주체가 교육청이고요. 그리고 좀 돌봄 교실을 지금처럼이 아니라 뭐 수요에 맞게 토요 돌봄이라던가 틈새 돌봄이라던가 수시 돌봄이라던가 이렇게 네.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돌봄의 확대에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저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돌봄 주체 갈등 어떻게 보세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학교는 학교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예. 또 지자체는 지자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각 기관에 요구하시는 바도 다 다르고 또 그것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의 범위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공간의 문제, 인력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교육부가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모두 공감을 하셨는데 이것을 교육청이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 교육청도 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일정 부분의 돌봄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지자체가 함께 같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는데 저는 여기서 갈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지금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거든요. 같이 나서거나 이게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갈등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오롯이 학교 혼자 안에서 꽁꽁 싸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원장님 돌봄 주체 갈등 어떻게 보시는지 핵심적으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어쨌든 늘봄 학교는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로 됐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지만 다 교육청에서 해야 돼. 돌봄은 다 해야 돼. 이거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체, 지방자치 단체 함께 해야 되죠. 그 마지막으로요. 그 선생님하고 학부모께 이제 그 당사자시잖아요. 이 늘봄학교 안착을 위한 과제 한 20초 정도로 좀 짧게 좀 학부모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네. 네, 우선 저는 소통의 부재가 계속해서 갈등을 키운다고 여겨지고요.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와 그리고 업무를 계속 과중하게 맡고 있는 교사와 그리고 돌봄 전담사와 빠른 소통을 교육청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국가적인 돌봄 확대 차원은 돌봄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늘봄 학교만으로는 제대로 된 돌봄이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학교는 돌봄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도 돌봄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운영되어 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좀 장기적인 시간과 그리고 그 학교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과 돌봄은 국가의 막중한 책임 중 하나죠.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운영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네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